미국 개발자들의 연봉이 10만 달러, 20만 달러, 많게는 30만 달러라고 하는 수많은 블로그, 영상, 그리고 기사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정확한 수치일까요? 또 다른 사람들의 연봉을 아는 것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요? 업계 평균 급여에 관해 알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연봉 협상에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회사에서 주는 대로 받는다면 그 직급 연봉의 하한선이거나 많아봐야 평균 정도일 것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비용을 지불하려고 할 테니까요. 여기에 관한 영상은 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기분 때문입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옆에 친구가 나보다 훨씬 더 큰 급여를 받는다면 일할 맛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왕 하는 일인데 남들만큼 벌어야 기분 좋게 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현실적인 평균 급여를 알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학력과 급여는 대체로 정비례합니다. 회사마다 레벨이나 밴드 같은 용어를 사용해 사원들의 등급을 나누고 등급에 따라 급여 범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같은 개발자라도 학사보다 석박사는 한 단계 높은 급여 레벨로 출발합니다. 당연히 급여 수준 또한 높습니다. 경력 또한 급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업무와 관련이 깊은 경력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급여 또한 높을 것입니다. 땅덩어리가 큰 미국의 물가는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 급여 또한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큰 편입니다. 또 어떤 지역은 회사가 많이 몰려 있어 개발자 인력이 부족한 곳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개발자 급여의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테크 스택, 웹, 모바일, 프론엔드, 백엔드, 데이터 사이언스 등 사용하는 기술이나 개발자 종류에 따라 평균 급여가 달라집니다. 업무 난이도, 단순 마케팅 웹사이트를 만드느냐 혹은 수백만 명이 사용하는 엔터프라이즈 웹사이트를 만드느냐에 따라 상당한 다른 기술과 난이도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급여가 차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의 규모와 예산에 따라 급여의 차이가 큽니다. 아마존, 구글같이 재정이 탄탄한 회사는 급여를 높게 잡아 인재들을 영입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은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스타트업은 자금 유치 여부나 성장 상황에 따라 급여 수준이 차이가 납니다. 채용 시장 상황. 코로나가 한창일 때 많은 회사들이 빠르게 디지털 전환을 하려고 했고 그 덕분에 개발자들의 수요가 크게 증가했었습니다. 그때 많은 회사들이 웃돈을 주고 개발자들을 구하려고 했고 그 덕분에 개발자들이 너도 나도 이직의 물결에 올랐었습니다. 세금. 미국은 소득 구간과 지역에 따라 제각기 다른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같은 10만 달러라도 뉴욕과 달라스에서 받는 세금 공제 후 급여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급여 협상 능력. 급여는 지원자의 학점이나 몇 년 차 경력 등으로 정확히 계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정확히 측정할 수 없으니까 회사는 적은 비용을 지불하려고 하고 지원자는 높은 급여를 원합니다. 그래서 임금 협상을 잘하는 지원자는 높은 급여를 받을 것입니다. 이상 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들을 알아봤습니다. 이런 요인들을 고려해야만 나의 상황에 부합하는 현실적인 평균 급여를 알 수 있습니다. 영상 끄트머리에 웹사이트를 이용해 학부 졸업생과 경력 개발자 등 실예를 가지고 평균 급여 범위를 찾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 회사들이 어떤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하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월급과 시급 등 기본급 이외의 보너스들이 평균 급여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자는 직장을 다니는 이상 꾸준히 나오는 것이지만 후자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보너스는 선택사항이라 그것을 주지 않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좀 더 정확한 평균 연봉을 알아보기 위해 급여 지급 방식에 대해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월급, 가장 기본적인 급여 지급 방식입니다. 주로 2주에 한 번씩 나오고 한 달에 한 번씩 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시급은 주로 계약직 사원에게 적용됩니다. 미국 개발자는 정직원보다 계약직의 급여가 높은 편입니다. 아마도 고용이 불안정하고 의료보험 등 혜택이 없으니 계약직의 급여가 높지 않나 합니다. 사인온 보너스, 계약 시 주는 현금 보너스입니다. 적게는 몇천 달러에서 크게는 몇만 달러 정도 줍니다. 적은 액수는 취업과 동시에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큰 액수는 1년이나 2년에 걸쳐 나눠서 지급합니다. 이 보너스를 주지 않는 경우도 흔합니다. 2주 지원
지원금. 타 주나 도시에서 이사하는 사람들에게 적게는 몇천 달러, 많게는 몇만 달러를 지급합니다. 이사하는 거리와 직책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회사 매출에 따른 수당. 드물게 어떤 회사들은 매년 회사의 성과에 따른 보너스를 주기도 합니다. 스톡 옵션. 아직 상장되지 않은 회사의 경우 스톡 옵션으로 지분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급여의 총액을 늘리기도 합니다. 회사가 상장되는 경우 큰 돈을 만질 수 있지만 상장이 되지 않으면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RSU. 이미 상장된 회사에서 회사 주식을 일정 근무 기간이 지날 때마다 나눠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대개 1, 2년 차에는 20% 정도 지급하고 3, 4년 차에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직원을 회사에 붙들어 놓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 경우 주식의 등락에 따라 총 급여가 출렁일 수 있습니다. 보험. 아시다시피 미국의 의료보험과 의료 서비스는 말도 못하게 비쌉니다. 미국 회사에 다니는 큰 장점 중 하나는 회사에서 저렴하게 제공하는 의료보험입니다. 가족 수와 혜택의 정도에 따라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도 다릅니다. 계약직은 본인이 100% 보험을 내야 하기 때문에 급여를 계산할 때 이 부분을 공제해야 정직원 급여와 공정한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미국 급여 체계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개발자의 연봉이 20만 달러 혹은 30만 달러라고 하면 대체로 기본급 이외에 보너스를 포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달라스만 봤을 때 대졸 신입은 10만 달러 근처나 그 이하, 석사나 박사는 10만 달러 초중반 정도의 평균 기본급을 받습니다. 거기에 보너스나 다른 옵션이 있어야만 20 혹은 30만 달러의 연봉이 가능해집니다. 그것도 몇 손가락 안에 드는 회사에서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다음은 개발자의 평균 연봉과 급여 범위를 조사할 때 사용하는 웹사이트들입니다. 이 중에 페이스케일을 이용해 주니어 개발자의 연봉을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이 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유는 바로 앞서 언급한 변수들을 반영한 급여 정보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 외에도 지원하는 회사에 아주 친한 친구가 있다면 급여 수준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상 개발자 평균 급여를 조사하는 방법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적정한 평균 급여를 알고 있으면 임금 협상에 아주 유리해집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